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라디오 평소에 출근할 때 종종 듣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제 딸은 4살이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워킹맘으로 살고 있어요. 왜 워킹맘을 강조하냐고요? 저희 남편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수입이 많이 없거든요.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잘 벌었던 건 결혼 전부터 한결같이 쭉 계속 그래 왔었으니까요. 특히 저희 엄마랑 친한 친구들은 대체 왜 제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냐고 모두 입을 모아서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저랑은 좀 다르게 직장 회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남편이 그런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보기 좋았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남편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을 갔다가 제가 남편한테 반해서 사귀자고 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뭐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었던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제 남편이 참 멋지고 낭만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희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속세에 찌들지 않을 수가 있어? 남들 다 취직하기 바쁠 때인데 카메라를 계속 손에서 놓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멋있단 말이야, 내 남편. 이런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당신이 나랑 살고 있잖아. 나는 카메라에 담기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가정이 너무 좋고 친구들은 다 나한테 이 나이까지 낭만을 먹고 사냐면서 뭐라고 하지만 나는 이게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맞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살잖아. 퍽퍽한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아프지만 말고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알겠지? 당연하지. 그거 하나는 내가 자신 있다고. 이리 와봐. 내가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 잠깐만 구도 좀 잡고.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름 저희 회사에서는 최연소로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안정적으로 제가 남편 대신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남편이 하고 싶다는 스튜디오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했죠. 결혼하고 2년 차에 그렇게 딸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오면서 워킹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지만 저희 딸이 생겨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생활을 하는 건 정말이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매일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헤매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애교 만점 딸아이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은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정말 이 악물고 직장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탈이 나긴 하더라고요. 과로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더 자주 코피가 났고 다리가 퉁퉁 붓는 등 건강 이상 적신호가 켜졌어요. 그래도 최대한 비타민 같은 것들을 찾아 먹으면서 저희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가장이었으니까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조금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몇 번째 코피인 거야. 속상해 정말. 나도 요즘 무리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피가 많이 나고 다리까지 부을 줄은 몰랐지. 알겠어. 지금 비타민 챙겨 먹고 하고 있어. 일이 안 끝나서 쉴 수가 없네. 아, 조금만 더 우리 딸 잘 부탁해. 당연하지. 딸내미는 나만 믿어. 우리 주수가 당신 닮아서 얼마나 내 말 잘 듣고 잘 웃는지 몰라.
지수랑 시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고마워. 돈은 내가 많이 벌어올 테니까 우리 집 살림은 당신이 잘 좀 부탁해. 아, 물론 스튜디오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그럼.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손님이 많이 없지만 오히려 당신은 더 바쁘고 내가 집안일이랑 육아 도맡아서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역시 당신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나 다시 일하고 올게. 나 늦으면 먼저 자. 그럴게. 집은 걱정 말고 일하다가 와서 쉬어. 스튜디오에 예약이 들어올 때만 남편이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편이었어요. 그 외의 시간은 저희 딸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체력만은 튼튼하고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남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거든요.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셨었는데 건강해 보이는 남편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를 먹여 살리시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워커홀릭이시고요. 저도 그걸 닮은 거였죠 뭐. 그런데 결혼하고 갑자기 닥쳐온 시국이 마스크 시국인지라 점점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줄고 사진이 점점 필요하지 않게 되는 바람에 남편의 스튜디오 사업은 점점 더 가파르게 적자의 폭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 같아서는 스튜디오를 아예 접고 배달이나 다른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저희 가족 생활비에 보탬이 될 생각은 없냐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평생 배우고 좋아하고 투자해온 카메라를 이제 그만 놓으라고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또 남편이 저희 딸을 봐주고 집안일 하는 시간도 무시 못하겠고요. 게다가 제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적자만 더욱 심해지는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남편 스스로도 제가 바가지 안 긁어도 자존감이 바닥을 찍어가고 있을 텐데 괜히 제가 남편을 더 힘들게 몰아붙이기 싫어서 목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혼자 직장 다니면서 혼자 돈 벌어오느라 고군분투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오로지 저희 남편 운영하는 스튜디오 사업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마스크 시국이라 어차피 스튜디오에 사람 없는 게 당연한데도 요즘 스튜디오에 사람들은 많이 안 오냐? 아니면 청결 상태가 이게 뭐냐? 이러니까 손님들이 안 오지. 얼른 치워라 하면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심지어 시누이 앞에서 대놓고 편을 들기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진수가 우리 집 장남이잖니. 장남이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그러냐? 엄마는 맨날 오빠네 스튜디오만 신경 쓰지? 우리 김사방이 승진해서 용돈 준 거는 시큰둥하더니. 지금 마스크 시국에 이렇게 스튜디오 어려운 건 당연한 거잖아. 왜 우리를 못 잡아서 안달이야? 아우 정말 짜증나. 너 그게 오빠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얼른 스튜디오 잘 되게 할 방법을 찾아서 너희 오빠가 잘 나갈 수 있게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야 너는 뭐하고 있니?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거냐? 여기 먼지 보이잖아. 얼른 먼지 닦고 해라. 어머님, 저희가 청소는 이미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렇게 다 구석구석 보지도 않고요. 오지도 않는 손님들 때문에 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야? 너는 네 남편이 잘되라고 옆에서 팔 벗고 나서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뻗대는 거냐 뭐냐? 응? 아주 그냥 안 되겠다. 내가 아주 특별 관리를 해야지.
아유, 다들 왜 그러세요? 제 스튜디오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오늘 일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얼른 저희 저녁 먹으러 가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려고 다 괜찮다 하면서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겨우 상황이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마스크 시국 전에 추석 연휴가 길게 있었을 때는요. 남편 스튜디오에 단체로 사진 촬영 예약이 많이 잡히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장남인 저희 남편이 일하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아예 가족끼리 추석 연휴 때 모이지 말자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심 추석에 시댁에 안 가도 돼서 너무 좋고 편했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렇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이지 않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온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남편의 스튜디오 홍보 전단지나 돌리라고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온 시댁 식구들을 괴롭히고 달달 볶으면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심지어 저한테는 스튜디오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면 뭐 어쩌자는 거냐면서 제대로 먼지 한 털 없이 깨끗하게 광날 정도로 치우라고 조금이라도 더러워 보이면 손님들이 다 달아난다고 구박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때 남편의 스튜디오에 단체 사진 예약이 반짝하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시어머니는 제대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다면서 시댁의 본가가 있는 대전에서 굳이 저희가 사는 서울까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저희 가족한테 스튜디오 대청소를 시키시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올라오지 마세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네, 맞아요, 어머님. 스튜디오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야 우리 집 장난 진수가 잘 되는 거다. 하다못해 내가 너희 청소할 동안 너희 딸 지수를 돌봐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니? 얘, 너는 뭘 보고만 있니? 얼른 걸레 빨아와서 구석구석 닦아라. 저희가 급고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막무가내를 당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그나마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는데 평일은 아무래도 스튜디오가 한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만큼 평일이 제일 바쁜데도 시어머니는 굳이 밤 10시에 불러서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대청소를 시키는 등 저를 계속 괴롭히려고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옆에서 청소를 도와줬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러시니까 청소는 거의 제가 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정말 그때마다 이깟 스튜디오 제 월급의 3분의 1도 못 벌어오고 계속 적절하고 안 그래도 과로로 힘든 저에게 이런 대청소까지 시키냐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속상해할까 봐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선은 저희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자꾸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안 그래도 바쁜 평일에 나한테 스튜디오 청소를 시키시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어. 당신도 나 과로로 힘들고 코피도 흘리면서 겨우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자기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래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대청소를 하라는 것 같아. 그런 우리 엄마 마음을 딱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못 올라오시게 잘 말씀드릴게. 그래. 당신이 잘 말씀드려줘. 알겠지? 남편이 그렇게 힘없이 불쌍하게 저한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더 뭐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번만 더
평일 밤에 불러서 청소시키면 그때는 저도 참지 않겠다고 제대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남편 스튜디오 문제로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한 셈이었죠. 저희 남편은 알겠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길래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큰 소란이 있고 난 후 저는 회사 일이 더 바빠져서 쉬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엄마처럼 워커홀릭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아직 과로로 입원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친정엄마는 몸이 약해지셔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갈 거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딸. 너는 지수만 생각해. 그리고 최서방도 있잖니. 엄마는 내가 엄마 딸이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엄마가 아픈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 불효녀로 만들고 말이야. 엄마, 이대로 죽지 마. 제발. 나 그럼 진짜 어떻게 살라고. 이미 가망이 없대. 엄마는 알고 있었어.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덤덤하다. 그런데 우리 딸이 걱정이지. 이럴까 봐. 최대한 늦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야.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딱 그거 하나야. 엄마, 제발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살아야지. 어떻게든. 내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아직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많은데. 그보다 더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자료랑 변호사는 다 준비해놨다. 건물 2채는 이미 네 앞으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최서방에 대해 잘 알아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자료랑 변호사를 준비해? 아니, 건물 필요 없으니까 엄마 죽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야. 아이고, 우리 딸 이럴 때 보면 아직 애기라니까. 아무튼 엄마는 우리 딸이 무슨 결정을 하든 다 이해하니까 자료랑 변호사 만나서 잘 결정해봐. 알겠어. 알겠어. 내가 회사에 휴가 내고 매일매일 병원에 올게. 안 되겠다, 정말.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지병을 앓고 있으셨는데 친정엄마께서 제가 걱정할까 봐 그동안 숨기셨던 거였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요즘 조금 무리해서 그러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국 친정엄마가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고 저는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가실 줄이야. 너무 당신 탓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죄책감 느낄까 봐 장모님께서 그동안 숨기신 걸 테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장모님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자. 나 정말 이렇게 우리 지수한테 좋은 엄마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못난 딸이었는데. 에이, 아니야.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당신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우리 지수한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인데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장모님 잘 보내드리는 데에만 집중하자.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도 우리 엄마 장례식이며 뭐며 정말 막막했을 거야. 우리 지수 잘 돌봐준 것도 너무 고맙고 또 알지. 당신이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한테 건물이 2채가 있었잖아. 당신이 외동딸이니까 다 당신 거가 될 거고 2채 중에 1채는 우리 엄마한테 줄 수 있을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건물 두 채 중 한 채를 왜 어머님을 드려? 그건 아니지. 한 채는 현금화해서 우리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채는 팔아서 현금으로 우리가 생활비로 쓰고 남은 한 채는 우리 엄마 주는 거 어떠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건물주였거든. 우리 엄마가 건물 관리하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잘된 일인 거지. 지금 당신 그 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장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운만 띄워놓은 거지. 당신이 혹시 중간에 다른 생각할까 봐 미리 말해둔 거야. 그냥 우리 엄마도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게 많으시니까. 장모님 건물 두 채나 되는데 한 채 정도는 우리 엄마한테 맡겨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응? 물론 그럴 수야 있겠지. 알겠어.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장례 끝나고 변호사가 당신한테 찾아올 거야. 그때 이야기해봐. 지금은 당신이 처음 말해준 대로 우리 엄마 장례 치르는 거에만 집중하고 싶네. 미안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 얘기는 장모님 장례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안 꺼낼 거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건물 한 채 준다고 해줘서. 그래. 당신 장남으로 잘 나가게 하시느라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나한테 하신 걸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신 건 맞지. 알겠어.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자 가지고 계신 건물 두 채 중 한 채를 시어머니한테 주자고 하길래 제가 일단은 알겠다고 했더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 친정엄마 장례를 성심성의껏 치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먼저 입원을 하라고 적극 권장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장례 치르고 하는 동안 내가 다 당신이 다른 걱정 안 하게 준비해놨어.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만 하느라 너무 달려왔잖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퇴사하고 좀 쉬어. 이번에 이렇게 장모님 보내드리고 깨달았어. 당신 건강 챙겨야겠다고. 당신도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 대신 당분간 우리 가족 생활비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응? 대신 우리 엄마한테 건물 한 채만 주는 걸로 하자. 정말? 그래도 돼? 당신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많은 생각을 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나 장례 끝나자마자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좀 쉴게.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해 놓을게. 회사는 나 다시 회복하면 복귀하라고 하겠지만 그냥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퇴사가 나을 것 같고 회사에도 피 안 주려면. 그래. 당신 잘 생각했어. 퇴사한다고 말하고 푹 쉬어. 그렇게 할게. 당신 말대로. 정말 고마워. 난 이렇게 당신이 날 생각해 주는 줄은 몰랐네. 내가 당신을 생각해야지 누가 당신을 신경 쓰겠어. 당신은 장례 마치고 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당신이 또 아프면 난 정말 못 견딜지도 몰라. 아유, 당신 말만이라도 고맙네. 그동안 철없고 낭만만 쫓는 모자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죠. 목표는 저희 친정엄마의 건물 한 채를 시어머니에게 넘기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터뜨리지 않은 일을 묻어두고 당장 기댈 수 있는 건 그래도 미운하고 오나 남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것저것 정리할 겸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 장례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가 며칠간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을 돌봐주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동안 절 괴롭히기만 해서 이럴 때도 도움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딸을 돌봐준다니까 또 고맙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 건물 한 채를 노리고 그런 속보이는 행동이었겠지만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좀 회복하려고 정말 몸 컨디션 회복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남편에게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해준다는 말은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저희 친정엄마 건물 한 채를 시어머니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남편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표정이 정말 압권이어서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웃음이 새어나온답니다. 고미님 남편 최진수 씨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미님이 선임하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최진수 씨를 찾아온 이유는 네, 변호사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물 두 채 중 한 채를 저희 엄마한테 넘기시는 걸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찾아뵌 건 아내분 고민인과의 이혼 진행 때문입니다. 남편이신 최진수 씨께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 고미님이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그럼 제 아내가 이미 제 바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대체 언제부터? 말도 안 돼.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면 이혼이 성립되십니다. 위자료와 상간녀 관련 소송은 추후 서면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대체 언제부터래요? 증거 있대요? 증거? 고소 가능한 수준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안 돼. 안 된다고.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어떻게 건물 한 채를 겨우 얻은 건데 이대로 이혼당할 수는 없다고. 건물 상속에 대해서 말해줄 줄 알았는데 어안이 벙벙한 남편놈 변호사님한테 하는 꼬라지를 뒤에서 지켜보다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서서 남편한테 한마디 제대로 해줬습니다. 정말 추하다. 당신 변호사가 해준 말이 우리 엄마 건물 한 채에 대한 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얘기여서 놀랐어? 나야말로 놀랐지 뭐야. 당신이 그 와중에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게? 당신 여기서 어떻게...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 바람 피는 걸 알았다는 거야? 대체 어떻게...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네가 나 몰래 적반하장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거지. 감히 네 주제에. 내가 그동안 먹여 살린 게 6년이야. 썩을 놈아. 양심 있으면 곱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꺼져라. 상간녀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내가 무조건 소송해서 이길 거니까 각오하라고 전해주고.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애야. 이제 막 시작한 애를 그렇게 고꾸라뜨려야 성이 차겠어? 제발 그 애는 건드리지 마. 지금 꼴에 상간녀 편드는 거야? 너 진짜 구제불능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였구나. 내가 우리 딸을 너한테 4년 동안 키우게 한 게 진짜 후회될 정도야. 내가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상황을 알아들었으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꺼져. 꺼지라고! 나한테 주기로 한 건물은 장모님 건물 중에 한 채는 나한테 주기로 했었잖아. 나 이대로는 절대 못 물러나. 절대로! 내가 당신 병원에 입원한 동안 정말 생활비 데려간 건 사실이야. 나도 미안하니까. 나도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용서를 해줘. 뭐? 양심이 있어? 누가? 네가?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야, 바람 피다가 걸린 주제 무슨 건물이야 건물은. 썩 안 꺼져? 너도 곱게 이혼 못하겠으면 소송할 거니까 두고 봐. 가진 것도 없는 게 그 어린애를 꼬셔서 어떻게 바람을 폈냐? 걔도 머리에 총 맞은 또라이인 건 분명히 알겠다. 너도 4살짜리 우리 어린 딸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정리하라고 하면 걔랑 정리할게.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줘. 아직 대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네 딸이 4살인데 대학생을 상간녀로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스튜디오에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는데 무슨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였나 했다. 그건 걔가 나한테 카메라 촬영하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해서 최저시급으로 하루 2~3시간만 일한다고 하는 거여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 됐고. 다 필요 없고. 바람핀 놈이 혓바닥이 길다.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 얘기 들어줄 시간 없어. 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을 시간이거든. 나머지는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주라. 아, 안 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 주기로 한 건물은, 어? 당신 정말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꺼져라. 너야말로 그러지 말았어야지. 저는 저희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친정엄마가 미리 조사해둔 자료와 변호사님을 만나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제대로 남편을 먹일 생각으로 남편에게 건물을 준다고 말로만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장례 끝나고 변호사 보내서 뒤통수 쳐서 남편놈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었고요. 남편놈이 제가 혼자 열심히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4살짜리 우리 어린 딸이랑 본인 먹여 살려놨더니 6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는지 꼴에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것도 마스크 시국이라 손님도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데 굳이 아르바이트생을 쓰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2~3시간만 일하고 카메라 교육받고 싶어서 온 대학생이라고 하도 강조하길래 별일 일어나겠어 했던 거였고요. 또 남편이 성실하게 저희 딸 잘 돌봐주고 집안일 성실하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 정도는 오케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딸을 틈날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스튜디오 일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저희 딸을 틈날 때마다 그렇게 맡아줬다고 하고요.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저한테 넘어올 건물 2채 중 1채는 자기네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미리 김칫국 먹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가 제대로 한방 먹이게 된 셈이죠. 남편은 며칠 후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시어머니랑 같이 찾아와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는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가 우리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운 걸 알게 되고 나서 장남인 내가 제일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대전에 있는 시댁집을 팔아버리셨어.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운영 자금으로 주셨었고. 뭐라고?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도대체 그 돈을 언제 받았다는 건데? 그게 얼마 안 되었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살 집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마침 장모님 건물 2채가 생각이 난 거야.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건물 1채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건물주였다고는 지난번에 말했지? 너네 엄마 소원이 건물주든 말든 나랑 상관없고, 그러면 어머님이 시댁 본가 팔아서 주신 그 스튜디오 운영 자금은 대체 어떻게 된 건데?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증발했을까? 그게 사실은... 아휴, 이 덜 떨어진 놈이 그 상간녀 그년한테 다 줘버렸단다. 그 대학생이라고 순진한 얼굴을 해서 우리 아들을 꼬셔가지고 그 돈 다 가로챈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정말 알거지 된 셈이다. 제발 우리 아들을 거둬주면. 아,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사실은 꽃뱀이었구나. 어쩜 이렇게 보는 눈이 없냐? 쌤통이네 정말. 지금 그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 나 정말 당했어. 당한 거라고. 지금 당신이 걔한테 상간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응징해줬으면 좋겠어. 날 속인 거. 나 지금 걔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 상황이 참 재밌게 되었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몰래 짜고
저한테 퇴직하라고 구슬린 거였고요. 심지어 저랑 제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시어머니가 같이 들어와서 합가해서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하고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요?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더 열불이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의 그 망할 스튜디오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물 2채 중 1채라도 절대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랑 합가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바람 잘못 피워가지고 시어머니가 본가 팔아서 해준 돈도 다 꽃뱀한테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잘하겠다고 싹싹 빌면서 건물 1채 못 주겠으면 차라리 같이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러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당장 내가 갈 곳이 없으니 너희 집에 당분간만 신세를 지려고 한다. 내가 지수는 잘 키워줄 테니까. 진짜 웃겨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어머님, 저도요. 그냥 지금 당장 집 비워주려고요. 저희 집에 그럼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어머님 짐도 가져다 놓으셨겠네요? 맞아. 지금 우리 엄마 갈 곳이 없어서 짐 몇 개는 이미 올려놨지. 이건 당신이 좀 이해를 해주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어? 나 걔랑은 완전히 정리된 거니까 이제는 바람도 아니고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너같이 능력도 없고 바람 피고 꽃뱀한테 돈 다 뜯긴 놈이랑 살아? 꺼져라. 저는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딸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호텔 잡아서 딸이랑 같이 쓰려고 간단한 짐만 싸서 나왔죠. 그리고는 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포장이사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 앞에 둔 짐들은 버리셔도 되고 절대 저희 집으로 같이 포장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건 시어머니 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사 날짜는 언제 해드릴까요? 최대한 빠를수록 좋을 것 같네요. 집을 나오면서 저와 제 딸이 쓸 간단한 짐들은 가지고 나왔고 시어머니 짐으로 보이는 건 전부 현관밖에 내놓고 나왔거든요. 남편 짐은 뭐 알아서 빼놓겠죠. 남편 놈이. 안 그러면 그냥 같이 가져와서 싹 다 버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튿날 저희 집 앞에 이사 트럭이 멈추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무슨 이사 트럭이 왔냐면서 남편한테 보고 오라고 남편을 보내더라고요. 나랑 우리 딸 간단한 짐만 가지고 먼저 나왔다. 능력도 없고 염치도 없는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우리 이혼은 네가 꽃뱀한테 당했든 말든 그대로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짐이랑 당신 집은 포장이사에 섞이지 않게 잘 말하고 그럼 수고? 내가 정말 잠깐 미쳤었나 봐. 너무 당신한테 잘못했다. 진짜 우리 엄마가 당장 살 집이 없는데 조그만 이 집에서 같이 살다가 나가게 하시려고 했어. 그럼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제발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고 있자 나와서 상황을 보고는 뒤집어지면서 난리를 쳤죠. 내가 너희 집에 계속 얹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네 남편 사업자금으로 내가 살던 집 팔아서 줬으면 고마워해도 모자르지. 은혜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러면 쓰냐?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단 말이다. 전 그러면 원래 우리 아들한테 약속한 대로 사돈이 남기고 간 건물 2채 중 1채 넘기면 되지 않냐? 시어머니가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객기를 부리시는 건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더 날려줬습니다. 아직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포장이사 트럭 부른 건 저랑 제 딸이 이사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여기 저희 집도 방금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 집도 역시 제 명의로 산 제 집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제발 이 집은 팔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우선 신우이네로 가 있으라고 하겠다며 저에게 자기가 다 잘못이고 잠시 미쳤었다고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든 취직이든 다 해서 가장처럼 일하겠다고 제발 딸 뒤수를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막 나가는 시어머니를 못 막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대전에 있는 시댁 본가까지 팔아서 준 사업자금을 아무리 바람피고 있어서 꽃뱀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냉큼 받아든 남편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한테는 절대 제가 이혼을 물을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제가 마련한 거여서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요즘 이쪽에는 집 수요가 많아서 내놓으면 바로 팔릴 거라고 매몰 내놓으라고 적극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놓았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바람피고 무능력한 남편놈과 남편만 감싸고 노는 못된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놈에게는 저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단둘이서 살 집이나 빨리 알아보라고 통보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며 혼자 찜질방에서라도 살겠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라면서 울며 애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굳이? 능력 없고 멍청하고 심지어 꽃뱀한테 홀려서 돈까지 날린 남편과 저와 상의도 없이 저희 집에 얹혀 살려고 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야 할까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용서가 되시나요? 저는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영원히 안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계속 저희 딸이랑 만나게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연을 끊고 살려고 해요. 저와 제 딸은 현재 호텔에서 지내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남기신 건물 창고에 일단 저희 짐을 보관하고 있어요. 퇴사까지 한 마당에 그동안 제가 일만 하느라 저희 딸이랑 보낸 시간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단둘이 같이 호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여행하면서 너무 좋으면 아예 이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호주를 갔다가 캐나다에도 가보는 걸로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데 호주에는 한인타운이 없지만 캐나다에는 한인타운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살기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건물 2채면 호주든 캐나다든 어쨌든 이민 가서 시작하기에 적지 않은 돈이 될 것이니까요. 하여간 결혼 전이나 후나 저보다 훨씬 못 벌고 낭만만 쫓던 철부지 남편을 6년 동안 먹여 살려놨더니 시댁 본가집을 팔아서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사업자금을 받고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꽃뱀한테 홀랑 넘어가서 다 줘버린 멍청하고 한심한 남편놈. 게다가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의 건물을 노린 시어머니와 남편놈. 정말 괘씸하지 않나요? 심지어 꽃뱀한테 당하고 이혼당하게 생긴 와중에도 저희 집에 몰래 합가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남편놈을 제가 계속 데리고 살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멍청한 거겠죠? 저는 저희 딸 지수한테 미안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제 딸 지수를 위해서라도 저는 상황이 정리되면 호주든 캐나다든 가서 살면서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더 좋은 외국 회사에 이직해서 열심히 다시 일하려고 합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저도 워커홀릭은 맞는지 다시 일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처럼 지병을 키울 때까지는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일보다 건강이 우선, 그리고
우리 딸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회사 말고 외국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것 말고 복지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호주도 캐나다도 저희 한국처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무직은 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민 가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딸이 이제 조만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니까 육아는 점점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저랑 딸만 신경 쓰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